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최근에 진주 지역에서 상당히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바로 성평등 강연을 둘러싼 논란인데요. 네, 맞습니다. 진주 여성민우회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강연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게 일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또 진주시가 개입하면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사건의 시작부터 또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관련된 여러 입장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디 뉴스에서 나온 관련 기사 4건을 저희가 쭉 훑어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사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논란에 담긴 핵심 쟁점, 또 여러 주장들의 근거,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 특히 뭐랄까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짚어보면 좋겠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그 강연 계획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진주 여성민우회가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8월 말부터였죠?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거의 한 달간 예정된 시리즈 강연이었어요. 총 10회에 걸쳐서요. 10회나요? 주제도 꽤 다양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질병, 과학, 미술, 대중문화, 그리고 퀴러, 환경, 언론, 노동, 남성 문제까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풀어내려고 기획한 거죠. 페미니즘적 관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성별 때문에 생기는 차별이나 불평등한 사회 구조 같은 걸 좀 비판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더 평등해질 수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의 기금을 지원받기로 정식으로 결정된 그러니까 공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진 사업이었다는 거죠. 주최 측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고요. 공정한 심사를 다 거쳤다고요. 아, 공적 기금을 받는 사업이었군요. 그런데 이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민원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민원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8월 13일쯤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14일에는 관련 부서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심했어요? 주로 어떤 주장들이었나요? 반대하는 분들 논리가 궁금하네요.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남녀 평등은 괜찮다. 그런데 성평등은 아니다. 이게 핵심 논리였어요. 성평등은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 주장은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더 나아가 조장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아, 성평등 안에 다양한 성 정체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서 반대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성평등은 위헌적이다. 이거 완전 좌파적인 주장 아니냐. 심지어는 가정과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어떤 특정 해석이랑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우려가 좀 결합된 양상이네요. 그렇죠. 남녀 평등하고 성평등을 일부러 딱 구분해서 후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짠 거죠. 와, 이런 거센 반대에 부딪혔을 때 주최 측인 진주 여성민우회는 좀 많이 당황했겠는데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당연히 충격이 컸겠죠. 하지만 이제 민우회 쪽 입장은 확고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공정한 절차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다. 이걸 계속 강조했고요. 네네. 그리고 강연 내용 자체도 무슨 특정 이념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약자들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서로 이해를 좀 돕자는 좋은 취지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민원 자체가 좀 비이성적이라는 지적도 했다고요? 네, 그렇죠. 일부 민원은 논리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그냥 막무가내식 악성 민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 민우회 운영위원 인터뷰를 보니까 차별이나 혐오 문제를 같이 좀 들여다보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또 이 강연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시청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이런 성평등 강의 너무 환영한다. 진주에 꼭 필요한 강의다. 이런 응원글도 꾸준히 올라왔다고 해요. 네.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신청자는 작년에 진주에 썼던 사건 있잖아요. 그 머리 짧다고 여성을 폭행했던 사건. 아, 네네, 기억납니다. 그걸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이런 강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진주가 옛날에 그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 형평운동의 발상지 아니냐. 맞아요, 형평운동. 네, 그러니까
그 형평운동의 정신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진주가 좀 자랑스러울 수 있게 이 강연이 무사히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남겨서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고요. 지지하는 쪽도 나름의 절실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진주시의 역할이 참 중요했을 텐데 시는 처음에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좀 난처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시 관계자가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민원이 접수되면 뭐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도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라긴 하는데 민원이 너무 폭주하면 또 행정에도 책임이 따르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었죠. 약간 양쪽 눈치를 보는 듯한. 그렇죠. 그런데 이 논란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커지니까 시의 태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8월 26일에 민우회 측에 공문을 보냈어요. 프로그램 내용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공문을요. 내용을 바꾸라고요? 아니 이미 심사까지 다 통과한 사업인데 그건 좀 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공문 내용이 뭐였냐면 다음 날, 그러니까 27일 오후 5시까지 변경안을 제출 안 하면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대요. 하루 만에요? 와,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민원을 핑계로 강연 내용이나 형식에 좀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바로 나왔죠. 특히 지역 여성단체들 중심으로요. 시안을 딱 하루 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래서 결국 진주시의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경안을 냈나요? 아니면 아니요, 결국 8월 28일에요. 강연 시작을 정말 딱 하루 앞두고 진주시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시장 주재로 양성평등위원 8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결론은 사업이 공익에 저해되고 또 지원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점을 들었다고 해요. 공익저해? 지원 목적 부합 여부? 이게 좀 애매한데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유 같은데 하루 전 결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혹시 그 결정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려진 게 있나요? 단디 뉴스 보도를 보면요. 그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27일 오전에 진주 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일부 종교단체 회원들이 조규일 진주시장하고 면담을 가졌다고 해요. 아, 시장 면담까지? 네. 그리고 이분들이 관련 대학교 학장이나 부총장한테도 찾아가서 성평등 교육, 이거 동성애 조장하고 가정 해체시키는 거다. 이런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면서 강의 취소를 아주 강하게 요구했다. 이런 정황이 좀 포착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시의 최종 결정에 이런 외부의 압력이 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겠죠. 공정한 심사를 거친 사업이 특정 집단의 민원과 압력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취소된다. 이거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반응이 꽤 컸을 것 같은데요? 당장이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당장 그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권수연 교수 같은 분은 페미니즘이라는 게 결국 여성도 똑같은 인간이다. 여기서 출발해서 성차별 구조를 바꾸려는 학문이고 운동인데 이걸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건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적했어요. 행정이 특정 이념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군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의 역할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았어요. 어떤 점들이요? 이런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조했죠. 결국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소수의 좀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의 행정에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2019년에 연세대에서. 아, 네, 맞아요.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그때 연세대에서 연세 정신과 인권이라는 필수 교양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젠더나 난민 같은 주제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일부 보수계 신교 단체랑 학부모들이 막 집단 민원을 넣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 학교 측에서 그 과목을 필수해서 선택 과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때도 뭐 대학이 스스로 학문의 자유나 인권의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비판이 엄청 거셌는데 이번 진주 사태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나 소수자 인권 같은 가치가 특정 집단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위축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요.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당연히 상당했겠네요. 그럼요. 아주 거셌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바로 성명을 냈어요. 차별과 혐오를 막아야 할 행정이 오히려 혐오 세력의 악성 민원에 편승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규탄했죠. 지지하는 목소리는 외면했다는 비판도 있었죠. 네, 그 점을 특히 강하게 지적했어요. 성평등 강연을 지지하는 시민들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건 외면하고 왜 유독 혐오 민원에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사업을 취소하냐. 이건 명백히 행정이 책임을 방기한 거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과거 경남 지역의 다른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일부 보수 개신교 집단이 경남 학생 인권조례 만드는 걸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결국에는 폐지시키는 데 앞장섰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상기시키면서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민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진주시가 과연 과거 평등과 인권을 외쳤던 그 형평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되물었어요. 와, 정말 여러 체계에서 비판이 제기됐군요. 그런데 진주시의 지원은 결국 끊겼잖아요. 그럼 강연 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무산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진주여성민우회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 강행했군요. 네, 8월 29일에 조한진이 작가의 질병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그리고 30일에는 한채윤 활동가의 퀴어와 함께하는 페미니즘 강연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텐데요. 그렇죠. 시 지원금이 끊겼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연의 취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강연이 실제로 열리는 동안에도 갈등은 계속 됐겠네요, 그럼. 반대 측 움직임은 어땠어요? 네, 강연이 열렸던 그 경상국립대학교 정문 앞에서는요. 진주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신자들이나 뭐 다른 분들 한 20-30명 정도가 모여서 계속 시위를 벌였다고 해요. 어떤 내용으로요? 뭐 사회적 합의용 있는 성평등 강연 반대한다. 경상국립대는 각성하라. 이런 문구가 적힌 펼침막 들고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위만 한 게 아니라 좀 더 조직적인 대응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월 3일에는 아예 경상국립대 성평등 특강 철회행동연대라는 조직이 공식 출범했어요. 여기에는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포함해서 총 25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하고요.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개 단체나요? 거기서는 어떤 주장을 했나요? 이분들 주장은 더 강경했어요. 강연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고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주최 측인 진주 여성민우회를 향해서는 극진 페미니즘을 추종하는 극좌단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강연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행동연대 명단을 보니까 지역의 여러 종교단체나 좀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반대 목소리 속에서도 종교계 내부에서 좀 다른 시각도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네,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해요. 단디 뉴스 기사를 보면 자신을 기독교 신자라고 밝힌 어떤 시민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같은 신앙인들이 저렇게 소수자를 혐오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심경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런 인권이나 페미니즘 관련 강의 들을 기회가 생겨서 정말 반가웠는데 너무 씁쓸하다고도 했고요. 네. 또 최창원 성공의 신부님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만 봐서 막 왜곡하고 그걸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혐오를 정당화하는 거. 이거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고요? 네. 종교인은 단순히 교리 안에만 갇혀 있을 게 아니라 사회정의나 인간 존엄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에서 일부 종교계가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좀 자성의 목소리를 내신 거죠. 그렇군요. 이 사건이 비단 진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꽤 알려졌죠?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진주시의 결정을 두고 이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행정폭력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고요. 시민사회 연대도 있었다고요. 네, 경남 지역의 12개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68개의 여성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진주시 결정 비판하고 조규일 시장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었다면서요. 후원 같은 거요. 아, 네. 그게 또 인상적이었어요. 시에서 일망적으로 지원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SNS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성평등 강연 지켜내자 이런 응원 메시지가 막 퍼져나갔고요.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답지하기 시작했어요. 기사 나올 때까지 보니까 벌써 170명이 넘는 시민들이 후원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심지어 일부 강사님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는 강사료 안 받겠다, 재능 기부 형태로 강연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하셨고요. 정말 위기 속에서 연대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성평등 강연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한 와중에 진주시는 또 9월 3일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거기서 조규일 시장이 기념사를 했어요. 양성 모두가 동등하게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도시 만들겠다. 양성평등과 지역 발전을 함께 실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행사장 밖에서는 네, 바로 그 시각에 행사장 밖에서는 진주 여성민우회 회원들이 시의 강연 지원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 피켓 시위를 벌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청 경비 인력에 막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민우회 측에서는 이미 여러 번 시의 해명을 요구했는데 행사 당일까지도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못 들은 상태였다고 단디 뉴스는 전하고 있어요. 행사장 안과 밖의 풍경이 정말 너무나 대조적이었던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진주시 성평등 강연 논란을 둘러싼 이 복잡하고 첨예한 갈등 상황을 여러 기사를 통해서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소수자 인권, 또 페미니즘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의 역할과 책임,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이 뭐랄까 소위 악성 민원이나 아니면 어떤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굉장히 현실적인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 측에서 계속 내세웠던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건지, 또 진주시가 취소 사유로 들었던 공익저해나 지원 목적 부합 여부 같은 기준들은 또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들을 남겼죠. 그렇죠. 공정한 절차를 다 통과한 사업이 불과 하루 전에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취소된 그 과정 자체도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대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진주라는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성평등이나 다양성 같은 가치를 어떻게 마주하고 또 소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특정 집단을 향한 어떤 혐오나 차별적인 주장이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여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행정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이런 갈등 상황에 개입해야 하는 건지 정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각기 다른 주장과 논리들이 부딪히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이 더 필요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또 소수의 정당한 목소리가 다수의 반대나 어떤 조직적인 민원에 부딪힐 때 공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